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 사이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초등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명상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명상 해야 하나 좀 낯선데 하는 생각을 가지실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자, 저는 보통 학교에서 하루에 약 3분 정도 아이들에게 명상 시간을 줍니다. 단순히 그냥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정도의 시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깊숙이 명상의 순간으로 몰입하게 합니다. 아마 이거 아이들이 막 정신없이 뛰어놀기를 좋아하고 할 텐데 명상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또 아마 학교 교실에서 명상을 한다는 게 잘 상상이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명상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해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하나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직관적인 시선을 갖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멈추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직관적인 시선과 멈추는 것. 이게 뭔가, 직관적인 시선이라는 건요, 이성이나 어떤 논리적인 판단을 멈추고 직접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명상을 통해서 복잡했던 어떤 사유의 과정을 잠시 이렇게 내려놓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러면 비워진 그 자리에 어떤 이성이나 사유들이 비워진, 멈춰진 그 자리에 직관이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 아무리 고민해 봐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 갑자기 하고 통찰의 순간을 만나게 해주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통찰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누가 해주냐면 바로 직관적인 시선이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명상은 그러한 직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해주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멈춤의 역할을 가르쳐 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일종의 휴식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는요,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명상을 통해서 마치 어떤 실타래를 잇다가 갑자기 끊어버린 듯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메타인지가 작동하게 됩니다. 정신없이 달리고 있던 자신을 한 발자국 이렇게 떨어져서 바라보는 현상이죠. 그렇게 되면 방향 수정이나 속도 조절도 용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연적인 그런 결정과 사고를 할 수도 있게 되고요.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고요? 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상을 하면 아이들이 직관력 높일 수 있고요. 직관력과 더불어 창의력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달리는 것뿐 아니라 잘 멈추는 쉼의 시간을 갖게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명상을 하면 좀 편해지거나 어떤 고요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실제로 가만히 이렇게 정좌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뭐 신비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평안해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명상은요, 하면 할수록 감각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어줍니다. 평온한 상태라고 하기는 뭐랄까 참 많이 부족하고요. 오히려 아주 극도로 민감한 상태로 만들어져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작은 변화들을 계속 감지해내기 때문인데요. 나의 내면에 있는 아주 강한 역동뿐 아니라 미세한 역동들까지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자기 자신을 느껴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초등학생들은 명상을 가르치면요, 어른들보다 훨씬 잘합니다. 저는 성인들을 대상으로도 명상을 지도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교직에 입문한 뒤로는 주로 우리 학급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데요. 초등 아이들의 영상 몰입도는요, 상상 그 이상입니다. 굳이 뭐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른들이 30분 동안 명상하고 앉아서 겉돌기만 할 때 아이들은 30초 정도면 이미 깊은 몰입 단계에 들어갑니다. 30초면 명상의 몰입 단계에 들어간다. 그게 어떤 상태인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이런 겁니다. 처음 명상이라는 것을 배울 때 성인의 경우 30분이 넘도록 계속 온갖 걱정과 근심, 뭐 지속적인 생각들을 멈추기를 어려워합니다. 잠시 생각을 멈추다가도 어느새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막 인터넷 서핑하듯이 막 서핑하고 이제 앉아 있죠. 몸은 대신 뭐 가만히 있죠. 하지만 아이들은요, 배운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30초 정도면 어떤 판단이나 생각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런 것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우선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명상을 지도할 것인가,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보통 명상을 하면 어떤 뭐 인도의 수행자나 아니면 뭐 스님들처럼 이렇게 가부좌를 딱 틀고 그런 앉아 있는 모습을 떠올리죠. 하지만 명상은 꼭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걸으면서 하거나 또 눈을 뜬 채로 하거나 혹은 뭐 면벽하듯이 벽을 바라보고 하기도 하죠. 명상이 어느 정도 익숙한 단계에 이르지 않고서 함부로 면벽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건 상당히 위험한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교육에 접목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명상은 어떤 종교적인 교의를 주입하거나 혹은 허공에 뜬 어떤 신비주의적 요소를 그런 덮어씌우는 그런 명상이 아닙니다. 어떤 명상이냐면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직관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일상 안에서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모 사피엔스를 쓴 세계적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작가의 경우는 매일 2시간씩 명상을 하는 걸로 유명하고요. 그 유명한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그 바쁜 일상 중에서도 명상을 즐겨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명상을 알려주면 될까? 자, 우선 명상은요, 너무 쉽게 할 수 있다는 것부터 알려주면 됩니다. 자, 아주 쉽습니다. 숨만 쉬고 있으면 명상이 됩니다.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주면 돼요. 너 숨 쉴 수 있니? 당연하죠. 그래. 숨만 쉴 수 있다면 누구든지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겁니다. 명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앉아서 하든, 눈을 감든, 눈을 뜨든, 가부좌를 틀든, 뭐 의자에 기대든, 심지어 누워서 하든 핵심은 숨쉬기부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상태에 집중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자, 숨 쉬는 것에 집중한다. 그러니까 생각을 멈추고, 그러니까 숨 쉬는 곳에 집중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생각이 멈추게 됩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지금 들여마시고 있구나, 내가 내쉬고 있구나를 그것만 느끼면서 집중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생각이 멈추게 되고요. 그냥 생각하지 않고 있어야지,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 사이에 이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마음만 먹은 채 앉아만 있으면 생각이 잘 멈춰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늘 생각을 이렇게 떠올리는 습관이 이미 내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내 모든 감각을 숨 쉬는 데만 의식하면 저절로 생각들이 멈추게 됩니다. 들여마시고 내쉬고를 반복하면서 이제 그것에만 몰두하는 거죠. 단지 아이들에게 들여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조금 더 천천히 길게 내뱉으면 돼 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단지 그 정도만 얘기해주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숨 쉬는 것에 집중하면서 거의 한순간에 생각을 멈춰버립니다. 자, 이렇게 명상할 때 그럼 그 아이들을 이렇게 가부좌를 딱 틀고 하게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부좌를 트는 이유는요, 최대한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은 채, 그리고 안정적으로 오래 앉아있기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상을 전업으로 하는, 표현을 전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수도사라든가 뭐 스님들, 뭐 인도의 명상가, 이렇게 명상하는 것이 전업이에요. 하루 종일 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가부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은 채 오랜 시간 동안 앉아있기 위해서.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앉아있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꼭 굳이 가부좌를 가르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냥 교실 의자에 앉아있는 채로 하게 합니다. 단지 허리를 의자의 뒤에 이렇게 기대지 않고 딱 이렇게 고추 세우는 정도로만, 허리를 곧게 세우는 정도로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시간도요, 3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이 명상 가르치는 거 한 30분 그냥 쫙 앉혀있게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명상은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몰입하는 그 순간이 중요한 겁니다. 한순간만 만나게 해주면 돼요. 그 짧은 순간을 이제 불교 용어로는 찰나라고 표현하죠. 그 찰나라는 시간에 비하면 3분은 아주 영원처럼 긴 시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하루에 3분 정도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명상을 하는 습관만 들여도 저는 엄청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한순간도 멈추지 못하고 달려가듯이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3분 명상을 할 수 있는 어른이로 성장한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자, 명상은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것부터 꼭 아이들에게 알려주시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과 구체적인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건 보다 세련되고 또 혹은 길게 집중하기 위한 방안들이고요. 우리 초등 아이들에게는 숨 쉬는 것에 집중한 채 가만히 있는 상태를 3분 정도만 하루 한 번씩 해주면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이 평소에 의식하지 못했던 메타인지를 경험하게 되고요. 또 바로 숨을 쉬고 앉아있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느껴요. 내가 여기에 숨을 쉬고 앉아있구나. 그게 중요합니다. 나와 떨어져서 내가 이렇게 딱 있음을 느끼는 것. 그것을 경험한 아이들은요, 어떤 다른 사람의 욕망과 자신의 원의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체적으로 있을 수 있게 되고요. 자, 우리 아이들 성장하면서 아주 많은 것들을, 아주 많은 사건들을, 아주 많은 사람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명상은요, 그 어떤 것을 마주하든지 회피하지 않고 직시하는 그러한 시선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명상을 통해서 잠시 멈춘 듯 자신의 존재감을 스스로 인식하게 해줍니다. 내가 여기에 이렇게 숨을 쉬면서 앉아있구나. 자신의 존재를 느끼는 거죠. 그러한 자신의 존재를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무기, 명상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쥐어줄 수 있습니다. 초등식의 자녀들에게 하루에 3분 명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습관 꼭 쥐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초등사이다 계속 우리 학부모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화이팅 합니다. 감사합니다.